반갑습니다.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이 평소에도 말씀을 근사하게 하시는데 오늘은 유독 감동적이네요. 김동명 위원장님 평소에 정말 제가 좋아하고 존경하는데 김 위원장님과 또 사무총장님들 또 우리 상임 부위원장님들 또 각 우리 산별 연맹의 위원장님들 이렇게 와서 뵈니까 참 감사합니다. 총리가 이렇게 와서 뵙는 것은 뭐 처음인지 아주 오랜만인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특별히 그걸 강조해 주셨는데 사실은 뭐 별거 아니죠. 뭐 저희가 이렇게 올 수 있게 된 거, 또 총리가 될 수 있게 된 게 다 여기 계신 분들의 힘 아니겠습니까? 우리 김동명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지난 시기에 우리가 함께 광장을 지킬 때 거기서 이렇게 단식하시고 또 함께 싸우시고 또 끝까지 이렇게 빛을 밝히셨던 것들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총리가 처음 찾아온 것이 처음이라는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함께 어깨를 걸고 민주주의를 지켜냈던 것이 더 귀한 처음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저희가 잊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말씀 중에 생각이 들었는데 갑자기 20대 때 말씀을 하시니까 울컥하는데 오늘도 국무회의를 해서 이제 저만 있다가 새로 장관들이 이제 자리가 조금 찼어요. 완전체는 안 되지만 채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결 좀 나아진 마음으로 이렇게 일들을 하는데 그렇죠. 그 자리의 중심으로 국정을 정말 제가 볼 때도 참으로 꼼꼼히 챙긴다라고 생각되는 그 대통령이 소년공 출신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말씀하셨지만은 저도 사실은 학생 시절을 지나고 원래 공장에 가서 일을 해야지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아주 짧게 저도 시계 공장을 좀 다녔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절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근데 저희들이 결국 그 젊은 시절부터 바랐던 그 꿈을 우리 사회에서의 어떤 평등과 인간의 존엄으로 실현해가는 과정이 아이처럼 쉽지 않은 것이로구나 하는 것을 느껴가는 그러한 과정을 함께 겪었다고 봅니다. 저희들이 때로는 민주 세력 또는 진보를 꿈꾸는 어떤 노동 세력이 성공도 하고 전진도 하고 또 퇴보도 하고 실패도 하고 정체의 시간도 있었지만은 많은 정치적 경험을 역사적으로 함께 쌓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각각의 목소리를 다 당당하고 뚜렷하게 내면서도 전체의 힘을 이 역사를 진전시키는 데 있어서 흔들리지 않도록 또 잘 모아가는 지혜를 가질 만큼은 우리가 경험을 쌓지 않았는가. 그래서 그런 점에서 지난번 대선 당시에도 또 그 전에 계엄 세력과 싸우는 과정에서도 힘을 모아주신 그 지혜와 힘이 이어질 것이다 라고 믿고 함께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대통령께 저희가 대선 국면이 오기 전에 부터 이런 얘기를 많이 드렸었습니다. 제가 당시 집권플랜본부장을 할 때 저는 우리 사회가 이제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의 운영 원리가 저 과거 유럽에서 복지국가를 만들 때 그런 어떤 사회 협약이 있었고 김대중 정부 때 최초의 정권 교체를 하고 나서 노사정위원회가 있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사회적 난제에 부딪혔을 때 어떤 사회적 대화를 했는데 이제는 그것이 의회의 또는 단발성 사건이 아니라 모든 중요한 분야에서 사회적인 대화, 토론, 그것이 승화된 협약으로 되는 그런 일종의 사회협약이 제도화된 국가로 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말씀을 당시 대표이던 대통령께 많이 드렸고 대통령께서도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말씀을 많이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로서는 이제 불과 새 정부가 시작한 지 한 달이 조금 지나서 아직도 사실은 기본 틀도 안 갖춰 있는 상황이어서 대통령의 개인적인 어떤 리더십 중심으로 현재는 뛰어갈 수밖에 없지만은 정부의 틀이 갖춰지고 다 갖춰지면은 훨씬 더 저희들이 생각해왔고 꿈꿔왔던 다양한 어떤 토론과 대화와 소통의 정례화와 제도화의 틀이 갖춰질 것이고 또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년 연장에 대해서는 제가 당에서 정책위 의장도 해보고 총선 당시에 정책을 직접 총괄하는 상황실장도 해보고 또 정책을 비교적 이렇게 쭉 관리를 해오면서도 저희들이 그전과 달리 여론조사를 해봐도 의외로 비교적 젊은 층에 있어서도 정년 연장 문제에 대한 이해 폭이 넓어지고 있구나 하는 사회적 변화를 저희가 느꼈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보다 폭넓은 사회적 공감의 틀 속에서 적절한 딱 현재 수준에서 가능한 것으로 제도화할 것이냐 하는 그런 고민의 단계에 있다고 보고요. 그 부분을 같이 논의해 가겠습니다. 노조법 2, 3조 문제는 기본적으로는 국회에서의 결정사항 아닙니까? 그리고 그 국회에서 결정을 할 때 저도 국회의원으로서 또 현재도 국회의원직을 유지하면서 속해 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어떤 큰 틀에서의 당의 기조가 유지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나머지는 그렇게 국회와의 어떤 논의를 기본으로 하면서 저희가 충분히 소통이 됐을 때 그거를 뭐 새 정부가 인위적으로 거부하거나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도록 저희가 전제적인 어떤 기초를 잘 닦아야 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소통 정례화 문제는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현재 틀에서는 이제 여당이니까 총리 훈령으로 여당 중심의 당정협의라는 것도 있고 또 그걸 해나갈 테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에 더해서 그렇게까지 큰 이슈, 그러니까 여서 한편은 당정협의로 또는 당이라든가 또는 어떤 정부와 노동계, 뭐 한노총, 한국노총과의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안들도 있을 것이고 그건 해야 되고 거기까지 가지 않고 그때그때 경우에 따라서는 제기되면서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상당히 있잖아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훨씬 더 신속하고 좀 홀가분하게 이렇게 풀어가는 방법도 좀 찾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필요하다면은 의원들이 개별적으로 제기하는 문제들도 여야를 떠나서 초당적으로 국가에 도움이 되고 국민에게 도움이 된다면은 그런 일종의 미니 정책 TF 같은 형식으로도 빨리빨리 풀어가자. 질질 끌고 이런 거 하지 말자.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 때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소통과 속도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그래서 소통을 속도감 있게 해야 성과가 나고 그래야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주신 큰 말씀 세 가지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나머지는 이제 예상되거나 또 준비하셨을 그런 질문들이 있는데 그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드릴 말씀 드리고 또 차관님도 오셨지만은 오늘은 사실은 현안들에 대한 답을 뭐 꼭 다 하나하나 드리는 데 의미가 있다기보다는 이렇게 와서 시작하는 데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드리고요. 일단 그런 저의 감사와 인사와 기조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